네, 오늘도 전통 선임무예로서 각광받고 있는 선무예를 알아보고자 용인 무봉산 기술계 있죠. 대한민국 사단법인 선무예협회를 찾아왔습니다. 선무예 창시자시죠. 허일호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현재까지 풍류도인법, 환단법, 육자결과, 양생풍류장, 양생풍류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 4강은 무슨 광자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양생풍류봉. 여자들 경우는 이제 우산대, 또 남자들은 지팡이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지팡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무예의 무기로서는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양생풍류봉의 기본 기법은 또 어떤 걸까요? 오늘은 이제 준비한 것이 이 봉인데, 봉도 단봉, 이제 1m 정도의 중봉, 또 2m 정도의 이제 장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 기법이 있는데, 맨손이나 부채나 봉이나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의 방법들을 같이 통일시켜 놨어요. 제일 먼저 소위 이제 찌를 자인데 자법, 이제 봉이죠. 봉자법이죠. 봉으로 찌른다. 또 봉운법,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네? 봉운법. 그 다음에 이제 봉천법이라 해서 돌려서 찌르던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봉참법, 그래서 참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법, 이제 밀추지요. 이제 밀거나 또는 밀거나 이렇게 방법. 또 봉가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절법이라 가지고 그대로 내려쳐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법이라 해서 봉봉법에서 해서 그대로 밀어주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삭법이라고 해서 봉삭법이 되겠죠. 그대로 이게 쳐올려줍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봉으로 만드는 형이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선무의 기법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양 오행의 원리와 경락학, 조식, 조심, 조신 3조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면에 있어서 보면은 구름의 형태라든가 파도의 넘실거리는 또는 그 나무의 흔들림, 이러한 등등이 이제 소재가 돼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선무의 가치성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사회적 가치가 있고, 두 번째 문화적 가치, 세 번째가 체육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은 개인으로 출발을 해서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선무예를 통해서 도덕성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 자연에 일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유능한 생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둘째, 이 문화적 가치는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온 이 문화의 산물입니다. 과거를 또 회상해 볼 수 있고, 문학, 철학 또는 이 의학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적 가치, 이 선무예는 물론 이 건강 증진은 되지만은 호신술로도 이제 유능하게 쓰이고, 더 나아가서 심신 단련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나 또 시간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구애받지 않고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체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련 과정이 좀 알고 싶은데요. 본격적인 것은 대학 때 64년도, 65년도 이 한일 비준 반대로 인해 가지고 대학들이 전부 다 휴교를 하게 됐었어요. 휴교를 내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련을 하다가 어느 이제 대동류 합기술의 장자, 인자, 목자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동류 합기술은 뭐냐면은 일본에 아이키도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유술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합기도 계통이 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또 하고 있고, 또 일본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됐어요. 대륙에 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94년도에 이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체육대학에서는 1년간 우슈와 기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됐죠. 늘 생각하는 것이 양생무예. 과거에는 무술 하면은 싸움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변함으로써 건강을 찾아야 돼요. 예술적인 신비감을 좀 느껴야 되겠고, 그래서 80년 중반에 이 박사 과정을 들어가 가지고 기공에 대해서, 무예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중국에서의 무예 연구를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에 베이징 체육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듣고 배우고 연구해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손무의 어느 일부분이 기초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2003년도에 중국에 이제 기공협회가 발족을 했어요. 그 후에 또 2012년도에 중국에 이제 국제연합이 생겨서 저희 단체는 거기 가맹해가지고 현재까지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요즘에 보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선무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좀 널리 보급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좀 보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실기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실기를 또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죠. 나가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작은 양생도인법으로서 조심, 조식, 조식의 3대 기초 위에서 이것이 창조된 것입니다. 의미는 공법의 실현에서 의념과 자세가 일정하게 결합되기를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동작과 호흡을 같이 하되 호흡을 중시해야 됩니다. 이 도인에서 요구하는 동작과 호흡은 긴밀하게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온몸을 또 이완시키고 자세를 편히 펼쳐서 전체의 동작이 넓고 소탈하며 뻣뻣하게 구석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움직일 때는 반드시 펼치고 꾸밀 때는 반드시 감아야 됩니다. 각각의 동작에서 포괄적으로 상지와 하지 모두를 돌리고 휘감으며 비틀고 짜서 휘돌리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시 항문을 강하게 조이고 이완을 호흡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제항, 즉 항문을 회음부와 함께 지켜두는 것이죠. 송항, 즉 항문을 또 회음부와 이완시켜 내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생풍류봉이라고 하죠. 지팡이 대신에 우산대를 잡고서 활용법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24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법, 봉자법, 봉천법, 봉운법, 봉참법 등등 10여 개의 공법으로 또 형태는 파도의 모양이나 나무의 흔들림이나 구름의 모양, 동물의 동작들을 활용해서 구성시켰습니다. 풍류본 동작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의식을 집중하고 동작은 자연스러워야죠. 의식을 집중하는 것은 사람의 풍모와 자태, 기색과 풍채, 정신과 운치가 대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동작의 여유스러움은 동작의 조형 구성이 느리고 대범하여 마음이 시원하고 넓으며 관절 눌림이 원활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대범하다는 것은 사람의 행동과 정신이 자연스럽고 대범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구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뛰어나다는 것은 동작이 소탈하고 자연스러우며 민첩하고 틀에 짜이지 않고 남보다에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기본 수행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첫째가 점진성의 원리로서 풍류봉은 일종의 수련법입니다. 평소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구성의 원칙으로서 풍류봉 수련이란 특히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장 활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성의 원칙으로 객관적이고 자연 법칙이나 자연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수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개별성의 원칙으로서 개개인의 체질이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수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풍류봉을 수련하는 과정은 조건 반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종류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단련시키고 나서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천천히 하나하나 기본 기법부터 수련을 한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무에는 상대방에 대한 과격한 공격보다 자신의 몸의 양생과 정신적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무술입니다. 선무에는 그 어떤 무술보다 여성무술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무회를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게 됩니다.